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송희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조기현 변호사님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접견을 가시길래 따라 나와봤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어떤 곳인가요? 예, 제가 운전 중이라서 좀 실례가 되지만 앞을 보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것은 일단 소년재판이 무엇인지 알아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만 19세가 안 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검사나 판사의 판단하에 일반적인 형사 절차가 아니라 소년재판 절차로 사안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이라 하는 소년재판 중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소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소년을 일시적으로 수감하는 기관이 소년분류심사원입니다. 종국 결정으로서 수감되는 소년원과는 달리 소년재판 중 일시적으로 수감되는 기관, 그것이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입니다. 네, 그럼 소년사건 중간 절차로서 구금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왜 구금되는 걸까요? 예, 소년사건 중간 절차로서 구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년이 수사나 재판 중에 본인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년 재판, 수사나 재판 중에 도주를 하려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금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치소에 구금되는 경우와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년 재판 중 소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구금되는 더 많은 이유는 앞서 살폈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와는 달리 판사가 종국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 기관에 수감해놓고 소년분류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는 것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감되기도 하지만 소년재판이 종국 결정으로서 무엇을 내릴지에 판사가 참고하기 위하여 분류심사원에 가둬놓고 재범 위험성이라든지 혹은 범죄에 대한 반성의 정도 혹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할 시간 그리고 조사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사안으로 구금된 소년인가요? 자, 오늘 제가 만나러 가는 보호소년은 평소에 품행이 방정하고 평범하게 지내는 소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는 평범한 소년이 우연히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범죄 등을 저지르게 됨에 따라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름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고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뒤에 관할 검사, 담당 검사의 판단하에 소년 사건으로 사안이 넘어오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소년 사건으로 사안이 넘어오게 된 뒤에 소년 재판 첫 기일에 부모와 소년이 소년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갔다가 첫 기일에 소년부 판사의 판단하에 종국 결정이 나지 않고 중간 결정으로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즉 수감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은 그 자리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끌려오게 된 것이죠. 그럼 부모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구금 이후라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는 경찰조사, 검찰조사, 소년재판으로 진행되었었는데 이 부모님의 경우에는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단계에서 심지어 소년재판 첫 기일까지 별일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소년재판 첫 기일에 소년이 수감되자 그제서야 급하게 부랴부랴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변호사를 수배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이 오게 되고 제가 담당 변호사로서 소년 사건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님은 이 소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자, 저희 경우에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다음 기일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류심사원에 소년을 접견하러 가요. 소년이 분류심사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소년에게 유리한지, 즉 풀려나올 확률이 많은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으로서 탄원서 제출 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세 번째로는 변호사가 직접 해야 될 일로서 변호인 의견서, 보조인 의견서 등을 통해서 담당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다음 기일에 소년은 분류심사원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변호사님 의뢰인 잘 만나고 오십시오. 예, 지금 거의 도착했으니까 이제 주차를 해서 소년분류심사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년분류심사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변호사님이 접견 가시는 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